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를 담다입니다. 시기심은 영혼의 병이다. 플라톤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그가 남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는 영감이 무엇일까요? 시기심은 인간의 가장 내밀한 감정 중 하나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와 상황 속에서 교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시기심은 영혼의 병이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지는 이유는 시기심 그 자체가 우리 정신에 가져오는 해악과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기심은 타인을 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 동시에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공동체의 분위기마저 흐리게 만들죠. 이 글에서는 시기심이 왜 영혼의 병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치유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시기심을 느끼는 상황은 무척 다양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동료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을 때, 혹은 SNS에서 반짝이는 삶을 보여주는 누군가의 게시물을 보았을 때 등, 그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나보다 앞서간다는 생각과 더불어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할까라는 좌절감이 부풀어 오릅니다. 단순히 부러움이나 존경심으로 그치면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시기심이 깊어지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싶은 충동이나 무의식적 분노가 꿈틀대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들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고 삶을 어둡게 만든다는 점에 있습니다. 시기심이 왜 영혼의 병일까요? 병이란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고통을 유발하며 때로는 전체적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시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우리의 정신적 내면적 주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화, 그리고 자발적 성장이 필요한데, 시기심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할 길을 놓치고 오히려 타인의 성취를 질시하고 평가절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로 인해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기 성찰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이때 시기심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비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상대적인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이나 재능, 업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마음이 흔들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부정적 자기평가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사실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굴레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은 설령 주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배움을 얻고 영감을 얻습니다. 반면 영혼의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차이는 곧 시기가 되고 점차 자신과 타인을 좀먹는 독이 됩니다. 플라톤을 비롯해 고대 철학자들이 시기심을 경계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파괴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논하면서 개인의 영혼은 이성, 기계,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기서 시기심은 욕망과 감정의 한 변형된 형태로, 이성이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면 기계와 욕망이 뒤엉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스스로 내면의 조화를 잃고,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간의 신뢰와 우애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누군가 성과를 내도 함께 축하하기보다는 뒤에서 헐뜯거나 시샘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시기심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결핍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고, 덜 누렸고,
덜 인정받고 있다는 의식이 자리 잡으면 우리가 가진 것들조차 객관적 가치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나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소한 행복과 성취들을 외면하게 되고 남의 삶만을 부러워하며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렇듯 시기심은 무형의 열등감과 불만을 만들어내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결국 행복감을 스스로 앗아가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마저 빼앗아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병적인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품고 있는 시기심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기심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 해서 억압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이 특정 대상을 부러워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 우리는 그 시기심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왜 커졌으며 어떤 면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난 지금 나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필요하게 괴롭히는구나라는 통찰이 생기면 감정의 고리가 한층 풀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시기심을 느끼는 대상이 성취한 부분이나 장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러움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점은 그것이 나의 성장을 향한 동기로 이어질 때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나 성과에 시선을 빼앗기더라도 그 사람이 거둔 결과 뒤에 숨어있는 노력과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왜 나는 저만큼 안 되지? 라고 자책하기보다 저 사람은 어떤 강점과 방법을 통해 그 자리에 올랐을까? 라고 묻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해부하며 배움의 재료로 삼는 순간 우리는 시기심을 창의적 동력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감사와 충분함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기심이 들 때는 대부분 자신이 가진 것을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인 가족, 친구, 건강, 작은 성과, 나만의 소중한 취미 등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좋은 점을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습관은 내 마음이 결핍보다는 충만감을 느끼도록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시기심에 갇혀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한층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토대가 되어줍니다. 넷째, 자신만의 가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 성취를 측정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기심은 대부분 남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때 커집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처한 환경, 재능, 성향이 다르기에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잘할 수 있고 흥미를 느끼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을 확인한다면 남과의 비교가 아닌 진정한 자기 성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결실은 시기심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인정의 표현을 실천해 보길 권합니다. 시기심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고 혹은 은근히 미워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에게 적절한 칭찬과 지지의 말을 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긍정적인 기운을 공유하려고 할 때 내면의 시기심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상대에게 건네는 인정이 결국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처 방법들 역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 없이는 그저 머릿속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었으며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때로는 치기 어린 열등감과 상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 안의 잠재력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시기심을 통해 나의 미성숙한 부분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은 꽤나 힘든 과정이지만 그 덕분에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영혼이 병들 수도 오히려 더욱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시기심은 영혼의 병이다라고 말할 때 단지 부정적인 표현만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 시기심을 느끼는 본성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영혼을 병들게 한다면 결국 치유의 의지와 방법 역시 인간 안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겠지요. 병은 원인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의지와 행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시기심을 넘어 더 너그럽고 건강한 내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극복하는 기적 같은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계기를 통해 혹은 일상 속 습관의 변화를 통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심을 부정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자기 발전이 필요한지 성찰하는 단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성장의 징후로 삼아 인식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한 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기심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비교와 결핍감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기심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통해 자기 객관화를 하고 스스로 원하는 이상과 목표를 재점검하며 감사와 배움의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건강한 자기 성장의 길로 안내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면 영혼의 병은 치유되고 더 큰 인간적 성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오늘 하루라도 자신을 소중히 돌보고 타인에 대한 시기심 대신 긍정과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대화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이막 지혜를 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